2002년 10월 겉으로 보기엔 좁고 초라한 인천의 한 치킨집에서 평생 반려자로 사랑을 맹세하고 있는 남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66세의 박씨와 60살의 김여인. 각각 이혼과 사별을 겪은 두 사람은 오늘 이 가게에서 새 출발을 다짐하게 되는데요. 김여인, 당신은 이렇게 고운데 결혼식도 따로 못 올려주고 이렇게 초라해서 미안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나중에 꼭 이쁜 드레스 입혀줄게. 결혼식은 무슨, 우리 아프지 말고 이대로만 살아요. 마냥 행복하기만 했던 바로 그때 회방꾼이 한 명 나타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박씨의 30년 지기 친구 강씨. 이 강씨가 이런 타이밍에 가게를 찾아온 거예요. 친구야, 놀자! 강씨 이놈은 항상 저래. 분위기 다 깨고. 에이, 뭐 온 김에 네가 우리 언약식 증인이나 서라야. 말이 언약식이지 하객이자 증인이라곤 30년 지기 친구 강씨 한 명뿐이었지만 두 사람은 마냥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이 두 사람은요, 쿵짝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모든 일이 잘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좀 딴 얘기긴 한데, 제가 어떤 남자를 예전에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나면서 계속 저한테 안 좋은 일들만 생긴 적이 있어요. 뭐 그 남자랑 뭐 자주 싸우고 한 것도 아니었는데 잘 지냈는데, 그 남자를 만나고 나서부터 저한테 유독 교통사고 나서 뇌출혈로 중환자실 갔다가 이제 죽다 살아나고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친구랑 의절하고 최악. 제 인생에 진짜 제일 힘들었던. 그런데 신기하게 그 남자랑 딱 헤어지니까 그게 다 풀리더라고요. 더 잘 되고. 이게 좀 이상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때 좀 신기하다. 사람의 기라는 게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나 보구나 했습니다. 뭐 기분 탓일 수도 있겠지만 뭐 여튼 이때 이 두 사람은 반대로 기가 너무 잘 맞았던 건지 둘이 결혼 생활을 하면서 모든 게 다 잘 풀려가는 거예요. 작은 치킨집에서 시작한 결혼 생활은 해마다 장사 규모가 부쩍부쩍 늘면서 손님 많기로 유명한 큰 식당을 가지게 됩니다. 결혼 생활 11년째였던 2013년 7월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박씨가 카운터를 보고 아내 김여인이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툭!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테이블을 치우고 있었던 아내가 쓱 카운터 쪽을 봤더니 남편 박씨가 바닥에 쓰러진 채 가슴을 움켜쥐고 숨을 못 쉬고 있는 겁니다. 킥킥거리면서 호흡곤란 증세를. 얼마나 놀랍니까? 순간 오만 생각이 들었겠죠. 사실 남편 박씨의 건강 적신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는 몇 년 전에도 후두암에 걸려가지고 절제 수술을 받기도 했어요. 물론 이때 남편 박씨 곁을 지키면서 수발을 든 건 아내 김여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때 후두암은 완치가 됐고 다시 재발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관상동맥 협착 질환으로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거예요. 박씨는 급히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중한 상태였습니다. 당연히 의식조차 없는 상태. 위중한 상태였던 만큼 바로 수술이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안 하셨네요. 아내분 맞으시죠? 빨리 하세요. 환자분 위독해요. 워낙 긴박한 상황이라 정신이 없었던 걸까요? 원래 환자가 이송되면 바로 보호자들은 이 필수 서명 동의서를 작성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내 김여인이 남편 수술 동의서에 서명을 안 한 겁니다. 놓친 걸까요? 아니면 안 한 걸까요? 남편 박씨가 뒤늦게 긴급 수술에 들어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식을 들은 30년 지기 친구 강씨가 한 걸음에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미 박씨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던 친구 강씨. 홀로 앉아 울고 있는 김여인을 위로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잘 될 거예요. 건강하게 나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이 순간 이 강씨 무슨 생각이 난 건지 갑자기 아내 김여인한테 김여인,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요.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얼른 나랑 갑시다. 사경을 헤매는 친구를 두고 그 친구의 아내 손을 잡아 끌고 강씨가 간 곳은 구청이었습니다. 저 혼인신고하려고 왔는데요. 아니, 지금 자기 친구는 죽냐 사냐 갈림길에서 힘들게 수술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 친구의 아내와 혼인신고하러 구청을? 결국 수술을 받고 있었던 박 씨는 바로 다음 날 안타깝게도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그렇게 남편 박 씨를 보내고 김여인은 홀로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떠난 남편 사진을 보며 하루하루 힘들게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남편 박 씨를 보내고 한 몇 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집으로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런 아줌마가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이 집 명의 아버지 거죠? 아버지 재산은 곧 우리 재산이라고요. 알겠어요? 죽은 남편에게 얘기야 많이 들었지만 결혼 생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박 씨의 세 딸들이 찾아온 겁니다. 남편 박 씨가 죽고 처음 본 거예요. 박 씨가 사망한 후 그의 딸들이 아버지 박 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김여인을 찾아 나섰고 그 과정에서 이 딸들이 아버지가 이혼 후에 이 김여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동거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법적으로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는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재산 상속의 권리가 없는데 즉, 이 김여인이라는 아줌마 우리 아버지 재산 받을 수 없어. 그래서 이 딸들이 아버지 재산 자기들이 다 가지고 가려고 실력 행사에 들어간 겁니다. 당신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하고 그냥 산 것뿐이잖아. 우리 아버지 재산 못 가져가. 다 우리 거라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김여인과 박 씨 부부가 식당이 되게 잘 되면서 사망 당시 맛집으로 유명한 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 식당의 명의가 박 씨 명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박 씨 사망했잖아요. 내 남편이 죽었는데 어떻게 아내 혼자 식당 운영이 되겠습니까? 마음 정리조차 안 되는데 식당 운영에 집중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김여인이 식당을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김여인 옆을 지키고 있었던 건 사망한 박 씨의 30년 지기 친구 강 씨였습니다. 김여인 옆에는 늘 강 씨가 함께였어요. 혹시 이 두 사람 관계에 의미심장한 변화가 생긴 걸까요? 여튼 이 딸들은 우리 아버지 명의로 된 그 큰 식당을 김여인 이 아줌마가 내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 식당 우리 아버지 재산인데? 저거 우리 식당인데? 저 여자가 뭔데 마음대로 내놔? 저거 우리 건데?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오려고 변호사를 찾아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다 가져올 수 있나 상의하러. 그런데 그때 변호사가 이 딸들한테 그러면 아버지 박 씨와 김여인 사이에 혼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아버지 박 씨와 김여인이 그냥 식당 주인과 종업원 관계였다는 게 증명만 되면 아버지 재산 모두 딸들이 상속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증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증인이거든요. 두 사람 사이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에 이 세 딸들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김여인과 우리 아버지 사이를 잘 알고 있는 사람. 김여인과 우리 아버지가 그냥 종업원과 사장 사이라는 걸 증인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 아, 맞다. 아버지랑 제일 친했던 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딸들이 수소문해서 강 씨를 찾아온 겁니다. 아저씨, 그 김여인 그 아줌마가 보통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 여자가 글쎄 우리 아버지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우리 아버지 가게를 마음대로 넘겼더라고요. 분명히 아버지 재산을 다 말아먹을 속셈이라고요. 그 여우 같은 아줌마가 우리 아버지 만날 때 딴짓은 안 했나 몰라요. 아버지는 무슨 그런 여우 같은 여자가 좋다고. 그 여자가 우리 아버지랑 아무 사이도 아니라는 거 그것만 법정에서 증언해 주시면 살해는 저희가 심심치 않게 해드릴게요. 네?
아저씨, 우리 아버지도 하늘에서 고맙다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잘 좀 부탁드려요. 사실 이 세 딸들은 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김여인을 상대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죽은 박 씨와 김여인의 사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강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강 씨와 김여인의 사이 또한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 그렇게 2015년 1월 15일 박 씨의 재산을 사이에 두고 김여인과 박 씨의 세 딸들의 법정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강 씨는 또 어떻게 증언을 해줬을까?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김여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박 씨의 재산은 모두 김여인 거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니 이 딸들 뒤집어진 거예요. 그 원망은 고스란히 박 씨의 친구 강 씨를 향했습니다. 아저씨, 어쩜 그렇게 우리 속일 수가 있어요? 아저씨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에 갑자기 강 씨가, 야 이 새끼들아, 네 놈들이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하루 전에 이루어진 그 혼인신고, 그거 내가 서두른 거다 이놈들아. 그게 네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아, 이게 무슨 말인 걸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 걸까? 사실 남편 박 씨가 갑자기 쓰러지고 수술대 위에 올랐잖아요. 그때 이 친구 강 씨가 김여인의 손을 잡고 구청 갔잖아요. 혼인신고 했잖아요. 그게 자기 이제 본인 강 씨와 김여인의 혼인신고가 아닌 수술대 위에 있는 박 씨와 김여인의 혼인신고였던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수술대 위에서 중내산에 하고 있는데 아내 입장에서 지금 혼인신고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거 꼭 지금 해야 되는 거냐고, 왜 이러시냐고. 그런데 이 친구 강 씨 입장에서는 지금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김여인, 이거 박 씨가 부탁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여기 박 씨 신분증하고 도장. 얼마 전에 박 씨가 저한테 자기한테 무슨 일이 생기기 전에 꼭 혼인신고부터 먼저 좀 해달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랑이 극진했던 박 씨가 훗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 예측이라도 했던 건지 30년 지기 강 씨에게 자신의 혼인신고를 서둘러 달라고 당부해놨던 겁니다. 이 박 씨는요, 2001년 부인과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인이 세 딸들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박 씨가 재혼을 한 거예요. 그 후 10년이 다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김여인과 함께 알콩달콩 살다 돌아가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혼하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이혼한 딸들 아버지 박 씨에게 연락 한 통 한 적이 없었고요. 찾아온 적도 더더욱 없었어요. 아버지 살아 생전에는 얼굴 한번 안 비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재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사실 이 친구 강 씨의 증언 말고도 이 아버지 박 씨가 살아 생전에 김여인과 함께 살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상당수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아버지와 왕래가 없었던 딸들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소송을 걸었던 건데, 재판 결과 김여인이 남편이 죽기 하루 전날 감행한 혼인신고는 법적으로 인정이 됐고 딸들의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비록 늦게 만났지만 아내의 사랑이 깊었던 남편 박 씨. 박 씨는 아내 김여인과 함께 사진을 찍고 일기장 쓰는 걸 즐겨했습니다. 즉, 박 씨의 핸드폰엔 아내와 찍은 사진들이 수두룩했고요. 박 씨의 일기장엔 우리 아내 김여인, 사랑하는 내 마지막 여자 김여인, 우리 집사람. 김여인과 실제 부부 사이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게 들어있었습니다. 박 씨는 알았을까요? 자기의 이런 꼼꼼한 성격이 자신의 마지막 여자를 지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거란 사실을 말이죠. 사진이며 일기장까지 남편 박 씨가 소중히 남겨준 추억들은 법정에서 모두 증거로 인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 일기장 안에 막내 처제가 놀러왔다. 오랜만에 집사람 얼굴이 환해졌다. 집사람 김여인 생일이 내일이다.
제대로 된 식도 못 올리고 신혼여행도 가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 무슨 선물을 해주면 좋아할까? 벌써 김여인을 처로 맞은 지 10년이 넘어 새해를 맞이하게 됐다. 올해는 그저 김여인도 나도 건강하기만을 바란다. 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 사건은 실제 옆에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사건입니다. 준비하면서도 좀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판사는 법률원주의를 채택한 우리나라 법제에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한쪽의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기로 서로 합의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무효라 할 수 없다. 라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는데,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좀 더 건강하게, 행복하게 더 오래 함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마음 한쪽이 좀 찡해지는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